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용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바가 있는데, 다시 변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변수에 대한 강의 내용을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더 재복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변수는 뭐 여기 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강의를 하고 자세한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수,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나 속성, 실제 측정 가능하도록 숫자를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변수에는 숫자를 부여해요. 그 측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예요. 인간과 조사 연구에서 일정하게 전제된 원인을 가져다주는 이 독립변수는 딱 고정되어 있는 변수예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 원인을 받아 일정하게 일정하게 전제된 결과를 나타나 기능을 하는 변수. 독립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그 변수예요.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설명하는 것. 이제 독립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종속변수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또 설명하는데 제3의 변수라고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변수, 조절변수, 변수와의 종속변수의 간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등 관계가 크게 조절하는 3의 변수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변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상수는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가 많다 보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변수의 내용을 혼돈하거나 또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짧은 시간 이 강의를 들으면 독립변수가 무엇이고 종속변수가 무엇이고 기타 4개 변수, 조절변수, 외생변수, 내생변수, 최근에 이 내생변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 학습할 때에는 내생변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재에도 없지만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내생변수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생변수, 억압변수, 통제변수,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념은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의 의미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관념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들으면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개념입니다. 반면에 변수는 뭐냐면 한 연속선 안에 2가지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수, 변하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단 하나라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적어도 값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변하는 수,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한 연속선 안에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이다 라고요. 그러면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것을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값이라는 것은 더 변할 수가 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라고 합니다. 숫자 1, 숫자 2와 같이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그러죠. 변하는 수는 우리가 쉽게 수학에서 x, y 이러한 부분들은 변하는 수이고, 상수는 숫자 1, 숫자 2, 마이너스 1 이러한 부분들은 수학에서는 상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사론에서는 어떤 것이 상수냐면 단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것인데, 밑에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자,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젠더라는 것은 개념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변하는 수로, 변수로 바꾸면 성별이 되는 것이죠. 이 성별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변할 수가 있죠. 성별은 변할 수가 있죠. 남성과 여성으로 변할 수가 있고,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 서울, 제주, 부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변수라 그러고, 그 중에서 특별한 값을 갖는,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을 상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수,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변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변수가 성별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값이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 값이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라는 것.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 오히려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성별은 변수이고, 남성, 여성은 남성 자체가 변하지 않고 여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둘 이상의 값을, 의미를 갖는 것을 변수라 그런다. 기억해 두시죠. 자, 그러면 변수를 배웠으니 이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러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독립변수는 뭐냐 하면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뭐다? 이게 누군가에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변수이면서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를 다른 말로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설했을 때 두 가지,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렇게 가설을 우리가 설정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A면, 가설을 볼 때 A면 B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때 앞에 있는 이 A가 뭐다? 독립변수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게 독립변수고 B는 이 A 뒤에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B는 뭐다?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 이 종속변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A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B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인변수. 독립변수는 그래서 원인변수. 그리고 설명변수. 반복해야 돼요. 예측변수라고 합니다. 예측변수.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면 A이면 B다니까 여기에서 A가 뭐예요?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웃으면 뭐가 쫓아와요? 복이 쫓아오고, 내가 웃지 않으면 복이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독립변수는 원인변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냐 못 받냐의 원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웃냐 웃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A면 B다에서 A 앞에 있는 것은 독립변수이고 B에 B다에 해당하는 것은 종속변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그럼 종속변수를 살펴보면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 A는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요? 영향을 주고 있죠.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B는 영향을 받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B가 뭐다? 종속변수가 된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변수이고, 이 가설의 구조에서 뒤쪽에 있으니 종속변수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A면 B다일 때 인과관계수는 뭐에 해당되죠?
결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종속 변수를 뭐라 그래요? 결과 변수라고도 합니다. 결과 변수. A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 변수라 그랬죠? 그럼 인과관계는 A면 B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독립 변수는 설명 변수라 그랬으면 결과 변수, 종속 변수는 피설명 변수이면서 예측 변수이면서 반응 변수, 반응을 하고 있죠. A에 따라서 반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 변수, 가설적 변수, 가설을 설정해서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이거. 그래서 가설적 변수라고 해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A면 B다. 흡연을 하면 폐암이 발생할 것이다. 흡연은 자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폐암을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영향을 주는 흡연은 독립변수에 해당되고, 폐암은 흡연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매개변수부터 나오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두 변수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 변수를 뭐라 그래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개입하여 두 변수를 연결해주는, 밑에 아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상의 C 변수가 이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것이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그냥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말 그대로 원인 변수요, 종속변수가 결과 변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를 매개변수라 그러는데, 자, 이제 설명을 잠시 지우고 이 매개변수 입장에서 봅시다. 이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이 매개변수를 시험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종속변수가 되죠. 영향을 받은 변수니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가 되고, 종속변수를 다른 말로 하면 결과변수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을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매개변수는 독립변수로 치면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고, 종속변수와 비교하면 매개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변수에는 원인이 되는 변수, 다른 말로 독립변수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매개변수라 그런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썼던 논문의 주제인데요. 장애인의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문화 요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뭘까요? 경제 상태가 A이면, 그래서 독립변수는 뭐냐면 경제 상태예요. 자, 경제 상태. 자, 경제 상태가 좋으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종속변수는 뭐예요? 삶의 만족도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연구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경제 상태가 좋다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 그렇지 않고, 경제 상태가 높은 사람이 아마 많은 여가 문화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가 문화, 매개 변수를 여가 문화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가 문화로 제가 집어넣었었죠. 실제 제 연구는 2018년인가 했던 연구인데, 자, 그럼 봅시다. 경제 상태가 높으면 여가 문화가 증가될까요? 연구상으로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골프채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많은 여가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좋으면 일반적으로 여가 문화 활동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해지고. 자, 그러면
여가 문화를 많이 즐기면 삶의 질이 늘어날까요? 여가 문화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안에 뭐가 매개를 하고 있었다? 여가 문화 요인이 매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우리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여가 문화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매개변수입니다.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둘 사이의 가운데서 이렇게 매개해준다 그래서 매개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절변수입니다. 조절변수는 매개변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있는데 이 조절변수가 이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강도를.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절변수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곱하기 1배로 영향을 미치느냐 곱하기 2배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강도를 결정해 주는 것. 강도를 곱하기 1배로 할 것이냐 이러한 강도를 조절해 주는 변수를 뭐라 그러냐면 말 그대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수도꼭지라고 그러는데요. 조절 변수는 마치 수도꼭지와 같아서 수도꼭지를 살짝 틀면 곱하기 1배, 왕창 틀면 곱하기 3배 이러한 효과를 주는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단 따돌림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지지가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학교에서 최근에도 집단 따돌림, 학폭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겠죠. 학교 생활에서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받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겠죠. 집단 따돌림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집단 따돌림이 올라갈수록 자존감은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데 조절 변수 여기에 선생님, 교사의 지지 따돌림을 받는데 선생님이 그 안에서 무관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무관심하면 자존감이 이만큼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옆에서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의 말에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왜? 그거는 그 친구의 입장이지. 근데 그 친구의 입장이 전체의 입장은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30명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이지 30명의 입장이 아니고 또 너가 앞으로 졸업해서 살아갈 이 세상 5천만 명의 입장은 아니야. 그러니 한 사람의 입장 때문에 너의 생각을 굽힐 필요는 없는 거지. 너를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는 거지 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죠.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곱하기 1배 정도 낮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절 변수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집단 따돌림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면 무엇을? 이 조절 변수를 잘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부부간 의사소통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봅시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없어. 부부간 의사소통이 없어요. 의사소통이 없으면 종속변수, 이혼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혼할 확률은 확 늘어나겠죠. 부부간 의사소통이 많아. 그러면 이혼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작아지겠죠. 이렇게 부부간 의사소통과 이혼은 부적 상관을 보여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데 이혼할 확률이 낮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변수가 없을까라는 거죠.
대화도 많지 않는데 그렇다고 대화가 없으면 다 이혼하면 안 되잖아. 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 가정은 과연 무엇이 그 역할을 했을까? 조절 변수를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해봤더니 뭐예요? 자녀. 부부가 의사소통도 없는데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혼을 결정을 하는데 부부가 의사소통이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 이혼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숙려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원래 영향은 있었지만 그 강도나 색이나 방향을 조절한다. 그래서 조절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조절변수는 뭐다? 강도나 색이나 방향을 조절해준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래 관계가 없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해주는 변수다. 매개변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려운 영역이 외생변수죠. 그러나 설명 들으면 그냥 단 하나의 설명인 거예요. 항상. 자, 외생변수는 뭐냐면 원래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식적 관계로 만드는 변수예요. 이 외생변수는 원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영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원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외생변수로 인해서 관계가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까 매개변수도 약간 그러한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 매개를 하는 것이었고, 이것도 봅시다. 외생변수를 통제하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사라져. 외생변수는 통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원래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만들어주는 변수다. 외생변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가 오면 무릎이 쓰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나이는 아니지만 제 나이만 돼도 비가 오면 무릎이 쓰셔요. 아이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수님 어쩔 수 없죠. 나이의 흔적이라. 비가 오면 무릎이 쓰신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그러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무릎이 쓰신다 한 90% 정도는 맞죠. 그러면 무릎이 쓰신 거예요. 원인은 비가 오는 것이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마치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것처럼 해주는 변수가 외생변수입니다. 뭐냐 하면 이 비가 오면 무릎이 쓰신다. 이거 반대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안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 뭐 설정이 잘못됐다. 자, 무릎이 쓰시면 이게 맞네. 그죠? 비가 온다. 자, 무릎이 쓰신데 비가 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릎이 쓰시면 아 이제 비 올 거야 하면 백발백중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릎이 쓰신 것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무릎이 쓰신데 비가 오는 것에 대한 뭔가가 있어. 그게 외생변수인데 이게 뭐냐면 기압이에요. 그런데 이 기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동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마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떨 때 무릎이 쓰실까요? 어떨 때 무릎이 쓰신지 모르겠죠. 자 기압하고 어떨 때 비가 오냐 하면 기압이 낮으면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기압이 낮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압이 낮으면 왜 무릎이 쓰실까? 기압이 낮으면요, 우리 신체, 내부 기압이 커지는 거예요. 내부 기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을 하니 관절과 관절이 마모가 되고 부딪히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기압이 저기압인데
기압이 낮다 보니까 우리 신체의 내부 기압, 외부의 기압이 낮다 보니까 신체의 내부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니 쉽게 팽창해서 이제 닿지 않던 관절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팽창하면서 이렇게 마모가 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니 무릎이 쑤신 것이고, 기압이 낮아지니 비가 오는 것인데, 그럼 원인은 뭐예요? 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기압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마치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기압을 외생변수라 그래요. 자, 이 외생변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도 각각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생변수라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띠링띠링, 지난번 시험에, 재작년인가요?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내생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는요, 구조방정식이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구조방정식이라는 연구의 방법의 종류의 구조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조방정식에는 독립변수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 외생변수의 개념이 뭐냐면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외생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억.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설정했던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속변수에 의하면 이 외생변수는 뭐에 해당돼요? 독립변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수님 너무 헷갈려요. 외생변수는 가식적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는 가식적으로 만들지만, 이 외생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생변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독립변수, 진짜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방정식에는 독립변수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 출제 위원들이요, 낼 거 없으니까 이렇게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외생변수, 내생변수의 용어를 같이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생변수라는 것이 그동안 시험에 없었거든요. 내생변수는 구조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조사 언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뭐 연구에서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연구도 많이 하는데, 구조방정식이 뭐냐? 구조방정식은요,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한꺼번에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구조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 구조방정식의 장점은 변수를 별도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모든 변수를 쫙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명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외생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생변수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생변수는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만약 이런 관계라 그러면 종속변수라고 하지 않고, 구조방정식에서는 종속변수라고 하지 않고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이 내생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압변수입니다. 아까 외생변수는 뭐예요? 관계가 없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압이라는 친구가 각각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기압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억압변수는 반대예요. 관계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 관계를 억압한다. 그래서 억압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를 억압변수라고 합니다. 억압변수가 조금 여러분들이 제일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 하나의 변수와는 정적으로 상관되고 이 억압변수가 얘한테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얘한테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변수를 억압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실제 존재하는 관계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라는 의미에서 억압변수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외생변수와 마찬가지로 억압변수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 외생변수는 아까 뭐였어요? 외생변수는 관계가 없는 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 통제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도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걔도 통제해주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참된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가장 참된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통제해서 참된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죠. 그러면 이 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우리 교재와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 건데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낮을 것이다. OX. 참거짓.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저처럼 교육 수준이 높아요. 자랑이 돼버렸나요? 교육 수준이 높아.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을 것이다? 저 엄청 돈 많이 벌고 있거든. 이것도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거짓인 것 같잖아요. 그죠? 거짓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억압변수에 뭐가 있냐면 연령, 고령자라고 봅시다. 연령이 고령자라고 봅시다. 자, 고령자, 70 이상의 고령자 어르신인 경우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이면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70 넘었는데도 어르신들이 소득이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말이죠. 70이 넘었는데도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보통 일을 많이 할까요? 이게 일반화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전에 이미 돈을 많이 모아서 70 넘었을 때까지 굳이 일을 하면서까지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은 고령자가 되어도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제주도의 감귤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물론 그게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떨 수도 있어요. 정말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령자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 고령자인 경우는 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저축한 돈이 많아. 그러면 소득 수준은 낮을 것이다? 맞다라는 거죠. 고령자인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제 더 일할 필요 없으니까 소득 수준은 낮을 것이다?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령자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것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을 억압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주는, 억압해주는 변수를 뭐라 그런다? 억압변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와 함께 의미를 아시면 되겠죠.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드는 변수, 그것을 억압변수라고 한다. 다음 통제변수입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3의 변수. 우리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가 단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것이 뭐예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이 엄청 많은 변수가 전부 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독립변수에서 때로는 외생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조절변수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억제 변수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처럼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전부 다 통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A라고 잡은 A는 B다라고 했는데 이 A와 B 외에 어떤 것들, 외생 변수, 아까 외생 변수 있었죠? 외생 변수는 어떤 거예요?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이렇게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 밑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억제 변수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변수들은 이 변수들을 통제해주지 않으면 정말 A가 B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통제,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연구에서 뭐 하는 변수? 조사 설계에서 통제하려는 변수, 통제한 변수를 뭐라 그러냐면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이 변수 중에서 실제로 뭐한 변수? 연구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외생 변수도 매개 변수도 억제 변수도 조절 변수도 뭐 할 수가 있어? 통제한다 그러면 그것은 통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중에 조사자가 실제로 연구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할 때는 이러한 통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통제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교수님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나중에 그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변수의 속성에 따른 분류 보면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나눕니다. 이산 변수는 변수와 변수 사이가 이산 떨어져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성별, 남성과 여성, 남자를 1, 여자를 2라고 하지만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지만 이 사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 변수값 사이에 변수와 변수값과 변수값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 변수라 그럽니다. 이산 변수에는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되는 변수가 있는데 교수님 명목척도와 서열척도 그래요. 변수를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할 거니까 요 정도 기억했다가 우리가 뒷부분에 한번 이제 명목척도와 서열척도 설명이 되어지면 아하 그거구나. 명목척도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러한 것을 명목상 구분해 놨다 그래서 명목척도라고 할 수가 있고 서열척도는 높낮이 크고 적음 많고 적음 뭐 이러한 서열은 있지만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 서열척도라 그러는데 이산 변수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이산 변수라고 하고 이산이란 각각의 사이가 떨어져 있어 그 1.3과 같이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을 때 이것을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속 변수는 뭐냐면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측정되는 변수라고 그랬는데 등간은 간격도 일정. 이렇게 서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열 사이의 간격도 딱 일정하게 비율도 마찬가지 일정하게 있으면서 비율 척도는 절대 0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척도를 의미한다 정도 아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키는 어때요? 제가요 키가요 174였는데요 1년 후에 가보면 174.5 1년 후에 가보면 175.0 175.1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키가 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저기요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잴 때마다 키가 이렇게 조금씩 커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키가 1mm만 줄어들어도 컴플레인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이 그냥 한 0.1mm, 2mm 정도는 수치를 조금 높여놓는다고 그래서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뭐 1mm, 2mm 커진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컸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나이 때는 진짜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굳이 그 1mm, 2mm 때문에 감정 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대요.
그런데 어떻게 기분 좋잖아. 뭐가 있어? 0.5, 0.1, 0.2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연령도 그렇고요.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키는 175.1인데요. 몸무게가 지금 한 86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가 봐요. 자,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는요, 이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적이라는 것은 그 1과 2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2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별, 남자 1, 여자 2 하면 이 1과 2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1이 남자고 2가 여자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별 1, 2가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의미, 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적 변수라 그러고, 양적 변수는 그 숫자 자체가 값을 의미하는 것을 양적 변수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74.5가 남자와 여자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174.5cm라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숫자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양적 변수. 숫자 자체가 1과 2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자고 이게 여자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 때로는 연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 1, 남자 2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거는 조사자마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2가 여자가 되는 거야? 남자가 되는 거야?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질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연구가 뒤집혀지겠죠. 그러한 변수를 질적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두시고요. 자, 마지막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변수를 설명할 때 관계가 있니 없니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럴 때 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개수를 상관계수라 그러고, 이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A와 B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A가 이 정도 변했는데 B가 이만큼 변했어요. 또는 A가 이만큼 변했는데 B도 이만큼 변했어요. 이러한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상관관계라 그럽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는 플러스 1만 아니라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이만큼 변했어요. 근데 B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같은 크기로 줄어들었다라고 쉽게 합시다. 자, 그러면 A가 증가할수록 B는 이만큼 감소했어요. A와 B는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A가 이만큼 증가했더니 B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A와 B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OX? OX? 정답은 O입니다. A가 증가할수록 B가 감소했다? 상관관계가 있다입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얘가 커질 때 얘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부적 상관이라 그럽니다. 부적 상관. 반면에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했다? 이거는 뭐예요? 정적 상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은 정적 상관의 가장 큰 값을 얘기하고 마이너스 1은 부적 상관의 가장 큰 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이렇게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강도가 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뭐는 아니다? 인과관계는 아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릎이 쑤시면 비가 와. 무릎이 쑤셨더니 비가 이만큼 와요. 100% 맞아. 그러면 얘가 높아질수록 얘도 높아지니까 무릎이 쑤신 거와 비가 오는 것은 정적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정적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에서 살펴봤듯이 무릎이 쑤신 게 비가 오는 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정적 상관이 아주 높다 그래도 그것은 뭐가 아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는 뭐가 작용했어요?
맞죠? 외생 변수가 작용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외생 변수가 작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인과관계예요. 제가 원인이 맞을까라는 것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높으면 상관관계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상관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관관계를 먼저 본 다음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상관관계를 봤는데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지 않았어? 약해? 그러면 굳이 인과관계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며,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적, 다른 방향이면 부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강도가 세면 정적 상관이 높다. 관계가 강도가 낮으면 정적 상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양한 내용으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8개의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혹시 모르면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다양한 채널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사설계와 내적 타당도, 타당도라는 단어, 조사설계도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